바로 이제 그 컨퍼런스 리그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우승 경쟁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시티도 아스널도 부상 후 고생을 했고요. 리버풀도 최근에 조금 부상 나오면서 코나테 부상 당하니까 당장 지난 경기 3대3 무승부였잖아요. 그가 뉴캐슬전.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리그다 보니까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왼쪽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꾸린 거고요. 오른쪽이 컨퍼런스 리그 선발 라인업인데 다 달라요. 한 명도 겹치는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이렇게 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첼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부상이 정말 많잖아요. 다른 팀들만 그러니까요. 봐도. 일정도 많고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많아졌고 첼시가 이렇게 이원화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죠. 일주일에 한 경기 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주전들이. 그렇죠. 컨퍼런스 리그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나오는 대회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도 컨퍼런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네. 실제 첼시는 4전 전승, 승점 4경기 승점 12점에 골득실 15로 플러스 15로 컨퍼런스 리그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네. 무패의 6개 팀 중 하나인 거죠. 거기다가 컨퍼런스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랑 다르게 6경기만 치러요. 일단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첼시가 그래도 이미 힘든 일정들은 조금 치렀고요. 당장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아스타나하고의 경기가 있는데 아스타나 포트 3에 있는 팀이고요. 12월 19일에 쉔록 로버스하고의 경기가 있는데 이 팀도 포트 4고요. 다소 수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고 네. 지금 거가 첼시는 승점 4점만 획득해도 컨퍼런스 리그 16강 직행이에요. 자력으로. 그리고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이전 전패당해도 바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더해 FA컵 대진도 잘 걸렸어요. 맞아.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첼시가 운이 좀 좋기도 한데요. 예, FA컵에서 4부 리그 팀인 모컴과 이제 붙게 됩니다. 물론 뭐 토트넘은 5부 리그 팀을 만나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첼시도 4부 리그 팀 만난다? 이러면 유망주도 쓸 기회인 그쵸. 거죠. 첼시 같은 경우는 최근 기세도 상당히 좋고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뭐 8경기 6승 2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리그컵에서 뉴캐슬한테 일찌감치 탈락을 했어요. 우승컵 하나 더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긴 했지만은 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이것도 조금 수월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첼시가 최연소 우승팀이 되기엔 위기가 또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첼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팀인데요. 네. 이게 그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탑 10 팀들의 최종 순위가 나온 거예요. 일단 그 리즈 1999-00 시즌 이때가 24세 162일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리즈 시절이죠. 그 유명한. 리즈. 예. 그때가 이제 그 최종 성적이 3위였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 2012-13 시즌에 15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아스널 2008-09 시즌 이때가 이제 세스크 파브레가스 주장을 필두로 반페르시 이렇게 막 어린 선수들 키우던 시기였는데 윌셔라던가 램지라던가 그때 4위였고요. 지난 시즌 첼시가 6위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1999-00 시즌 이때가 이제 막 제라드, 오원, 캐러거 이런 선수들 뛰던 시기였거든요. 네. 지난 시즌 번리가 또 있는데 이 팀은 아예 강등이 됐습니다. 콤파니의 번리였죠. 최종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승한 팀이 한 팀도 없어요. 최고 순위가 3위네요. 돌풍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우승에는 한 끗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첼시는 현재 23세 222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어린 팀인 거죠. 예,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긴 하지만은 당장 우승할 만한 경험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첼시가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두 번째로 어린 팀이에요. 스트라스부르는 21세 322일. 네. 여기 21세 이하 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맹 23세 362일. 확실히 파리가 어린 팀이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맞아요. 보이는 거기도 하고요. 네. 예, 경험 부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제 첼시가 진짜 얼마나 어린 팀이냐면요.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은 와.
2살 이상 어려요. 그렇네요. 아스널 경우가 이제 그 3년 전에 가장 어린 팀이었죠. 근데 이제 그 팀으로 현재까지 쌓아오면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첼시가 가장 어리다고 했는데 스타팅 라인업의 최고령과 최연소를 놓고 보더라도 독보적으로 어려요. 일단 뭐 최연소로 나왔던 경기가 23.1세였고요. 최고령으로 나왔던 경기가 24.1세인데 최연소로 나온 2위 팀인 본머스의 24.6세보다도 더 어려요. 첼시가 스타팅 라인업으로 나왔던 평균이 24.1세로 가장 많았을 때보다 다른 팀들은 한 0.5세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최소. 뉴캐슬 전에 첼시가 최연소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꾸렸던 경기인 거거든요. 이때의 나이가 23세 89일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첼시가 이게 그 가운데에 그 약간은 회색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전성기 구간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24세부터 29세까지를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라고 하는데 위가 출전 시간 비율인 거예요. 근데 출전 시간 비율에 피크 타임에 있는 선수가 2명이에요. 쿠쿠레아와 이제 산체스. 두 스페인 선수. 2명 말고는 다 어리네요. 네. 뭐 카이세도, 파머, 콜윌, 잭슨 다 어린 선수들이에요. 이제 전성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인 거죠. 그리고 첼시 선수들 중에서 전성기가 넘은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첼시가 가장 최근에 우승했을 때 네. 이때 보면은 주전 선수들이 죄다 전성기에 있거나 2명 정도만 전성기를 넘어선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평균 그 연령이 27세 253일로 당시 그 프리미어리그 최고령 8위, 약간 좀 중간 정도에 위치했었다. 중간보다 살짝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때가 이제 콘테 감독 때였죠. 그 안첼로티 감독 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2009-10 시즌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은 29세 75일이었어요. 지금 평균 나이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6세에서 7세 정도 더 많은, 네. 6세 정도 더 많은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로 팀이 구성됐을 때는 기세를 타면 무서워요. 단점은 무너질 때 지탱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좀 기복이 있죠, 어린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1995년에 그 당시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패널이었던 네. 리버풀의 전설적인 수비수였던 앨런 헨슨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요, 당시 이제 그 맨유가 베테랑들을 내보내고 네. 우승했던 맨유가 유스 선수들로 싹 갈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클래스 92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1992년에 FA 유스컵 우승을 차지했고 93년에도 연달아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어린 선수들로 물갈이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절대 애들로는 우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맨유는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클래스 90이라는 다큐멘터리나 이런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진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첼시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우승팀들 중에서 최연소 팀이 바로 첼시, 무리뉴의 첼시였어요. 네. 그때 이제 25세 250일이었거든요. 1994-95 시즌 블랙번이 두 번째로 어린 나이. 이때는 이제 그 시어러랑 서튼, SS 라인이 이제 활약했던 시기였고요. 1995-96 시즌, 이게 바로 이제 퍼거슨의 아이들. 맨유. 예, 그때 우승했고 96-97 시즌에 그 멤버 그대로 가가지고 네 번째로 어린 나이였고 2005-06 시즌 첼시도 저 1위 팀이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어린 팀들은 기세를 타면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첼시가 뭐 8경기에서 6승 2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거의 5연승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초도 토트넘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실점하면서 시작한 거는 이상적이진 않았지만은 나는 우리가 첫 골을 넣기만 한다면은 뒤집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프타임에 감독이 우리가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올라있다. 어린 선수들이 기세 탈 때는 정말 무섭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첼시 현재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쿠쿠렐라가 올린 그 인스타그램에 선수들의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쿠쿠렐라가 정말 망칠 뻔했잖아요. 무려 2번이나
벌러덩 자빠지는 미스를 범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거 그쵸. 정말 위험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먼저 경기 시작하고 11분 만에 이 실점 허용한 게 리즈 유나이티드하고의 경기에서 10분 만에 이 실점 허용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른 시간의 실점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그 첼시가 실수로 인해 이 실점을 먼저 허용한 게 2016-17 시즌 이래로 두 번인데 그 두 번이 바로 이제 그 이번 시즌에 다 있었는데 하나가 브라이턴전 친정팀 상대로 로베르트 산체스가 두 번의 미스로 이 실점을 먼저 허용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네. 이번 경기 쿠쿠렐라가 그렇게 한 거죠.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첼시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좀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잡아주신 선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쿠쿠렐라가 경기 끝나고 미안해 블루스 네. 이렇게 하면서 축구와 버리는 거를 쓰레기통에다가 근데 이것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그 스폰서 푸마잖아요. 네. 푸마 축구화인데 아무리 그래도 축구에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본인 발에 안 맞았던 건 알겠지만 이게 쓰레기통까지 버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쿠렐라도 팀 퍼포먼스 하면서 땡큐 블루스 위고 어게인 고맙다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뭐 이제 듀스버리 홀 같은 경우는 벽이다 이렇게 네. 달기도 하고 뭐 파머도 달고 뭐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빅4 팀들 현재 거의 1위부터 4위 팀들의 세부 기록들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확실히 이것만 보더라도 첼시는 공격의 강점이 있고 수비의 약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도 가장 두 번째로 많고요. 빅 찬스도 두 번째로 많고요. 네. 반면에 이제 실점 같은 경우는 18실점으로 맨시티 다음으로 많고요. 네. 무실점 경기도 맨시티와 함께 가장 적고요. 3경기로. 네. 기대 실점도 21.69골로 맨시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요.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아스날보다는 높은 편이죠. 네.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 같은 경우는 5회로 가장 많아요. 이게... 이게- 여기서 어린 게 좀 보이네요. 그렇죠.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데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빅4 팀들의 남은 일정을 놓고 보면요. 네. 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힘들죠. 풀럼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원래라면은 쉽지 않은 팀이죠. 네. 맨유 원래라면 쉽지 않아야 되죠. 네. 노스웨스트 더비기도 그쵸. 하고 첼시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 최근 기세는 괜찮고요. 근데 네. 에버턴은 쉽고 풀럼 뭐 잘하는 데다가 이제 서런던 더비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스위치는 뭐 아주 쉽겠고 팰리스전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정이고요. 네. 아스날을 보면 에버튼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이 순서로 있습니다. 첫 세 경기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인 거고 뒤에 두 경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보면 맨유를 만나요. 맨더비가 맨체스터 더비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톤 빌라도 쉽지 않고요. 물론 빌라가 이번 시즌은 약간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에버튼,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이 순서로 있네요. 뭐 그러니까 잔여 일정이 네 팀 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부버즈님이 보셨을 때 가장 그래도 수월한 대진을 가진 팀은 어디가 될까요? 현 시점에서 저는 그래도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컨퍼런스 리그가 이 사이에 두 경기가 있고 다른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좀 난이도가 다르긴 하죠. 그럼 이렇게 오늘 이제 첼시가 과연 이번 시즌 최연소 우승팀이 될 수 있는가?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점은 공격, 약점은 수비, 기회는 지금 이번 시즌은 이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이원화를 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 그리고 위기는 최연소 팀이기 때문에 뭐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된다거나 혹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을 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낼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